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환의자 한방지혈의학과 전문의 최우성입니다. 오늘은 사연이 좀 길어요. 35세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4, 5년쯤 전에 스트레칭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는데 그 후로 허리뿐만 아니라 목, 어깨까지 다 안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약해져서 조금 무게가 나간다 싶은 것들을 들지를 못하고 심하네요. 2kg 정도의 물건도 들기가 겁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수 한 병을 들기도 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의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다리까지 찌릿찌릿해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며칠 한의원에 다녀야 되고 침을 몇 번 맞으면 또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머리에도 쥐가 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병원에 다녀봤지만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실내 자전거를 구입하여 집에서 하는데요. 며칠 전에 20분 정도 운동한 후에는 또 다리가 지릿지릿해져서 이것마저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머리에서 쥐가 나고 가끔 귀 안이 쑤신다. 그리고 팔에 한 번씩 통증이 올 때도 있고요. 몸 전체적으로 근육이 많이 부족하고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면 다리가 찌릿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식의 증상들을 받았을 때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체질을 감별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환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체형과 그 다음에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환자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35세의 여자 환자분이시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상당히 없고 몸이 많이 말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냘프다라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얼굴은 하얗고 핏기 없고 빈혈 증상이 약간 있을 것 같고 근육이 많이 약하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고 사지 말다는 되게 많이 시린 느낌이 나타날 겁니다. 전형적인 소음인의 몸이 약한 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척추 측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아까 본문 중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측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가 나빠서 측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근육이 많이 약한 상태에서 몸통을 지탱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자세로 고착화되는 것도 우리가 특발성 측만증의 일종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에서 지금 환자분을 관찰을 한다면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이 거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다리 쪽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뭐다? 뭔가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했다는 거죠. 디스크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30대 한 중반 정도 됐고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약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때까지 허리 쪽으로 크게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디스크의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명시를 해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두 번째의 가능성을 좀 더 크게 제시를 합니다. 신경들이 지나가는 길목들은 항상 근육들이 주변에서 받쳐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근육들에서 지탱을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눌리거나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근육들이 지탱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신경이 압박되는 거예요. 일종의 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덩이 쪽에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바깥쪽에 경골신경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서 또 신경이 눌리는 것들이 다리 쪽에 찌릿찌릿한 느낌을 유발했던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은 아마도 근육의 약화로 인한 그 증상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머리가 지릿지릿하다라는 표현들을 환자분들이 또 많이들 해주시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뒷목 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후두부의 통증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릿한 느낌이거나 뭔가 당기는 느낌이거나 뒷머리가 묵직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씀들이 또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머리 뒤쪽으로 대후두신경이라는 약간 중간 정도 굵기의 신경이 하나 올라가요. 그리고 이 신경이 아까 제가 이 환자분은 근육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얇은 근육들이 제대로 지탱도 못 해주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긴장한 상태가 되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대후두신경이 압박되면서 또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 또는 쥐가 난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임상에서 한방 쪽에서는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이 진단명을 대후두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외로 침으로 잘 해결되는 질환이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합니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이분은 한계점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운동과 아마 드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미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소음인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소화기가 매우 약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베이스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들은 드립다 먹는다고 내 근육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위장 쪽으로 우리가 보약이나 아니면 위장 쪽을 치료하는 약들, 기본적으로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한약들을 먼저 밑밥을 깔고 이후에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근육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